반갑습니다. 대기업 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삼청당 제약 주주님들. 이 삼청당 제약, 이 어제 이슈를 제가 간편하게 총 정리를 해봤고, 이 삼청당 제약이 과거 주가 상승 모멘텀은 어떤 부분이었는지, 하락에 대한 이유는 어떤 부분이었는지 제가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이 무엇보다 삼청당 제약이 최근 이 아일리아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줬는데요. 이 아일리아 예상 매출액과 현재 밸류 상태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 최근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과거 주가 상승 이유가 뭐냐? 바로 이 아일리아 시밀러가 임상 3상 성공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, 근데 다만 주가가 왜 바로 떨어졌냐? 이 유럽 15개국 이 바이딩 텀심 체결이 지속적으로 길어짐에 따라 실망 매물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 15개국 이 바이딩 텀심 체결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악재는 이제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아일리아의 유럽 공급 계약 체결 소식과 그리고 아포텍스, 이 캐나다의 아포텍스라는 기업과 이 체결을 하면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줬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최근에 주가가 왜 더 미친 듯한 상승세를 보여줬냐? 바로 미중 바이오 패권 전쟁에 따른 이런 기대감과 그리고 옵투스 제약 인수, GLP-1 치료제, 그리고 SCD-041이라고 이제 삼청당 제약의 이 아일리아 시밀러 이름인데, 이 SCD-041이 이 유럽 9개국 독점 계약 체결을 맺으면서 주가가 이 미친 듯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상승세 왜 다 반납을 했냐?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? 바로 이 찌라시가 돌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는 거예요. 이 삼청당 제약이 아일리아가 이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이런 찌라시가 돌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, 제가 이 저번 영상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삼청당 제약의 시밀러 기술과 삼청당 제약이 도대체 어떻게 이 특허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. 또 이 주가가 그다음 지속적으로 떨어진 이유가 이 대주주가 블록딜을 할 거다라는 이런 이슈가 돌면서 이 부분도 이제 삼청당 제약 측에서 이제 공시를 내놨죠. 우리는 이제 블록딜 할 가능성이 없다. 그런 거 하지 않을 거다. 이 찌라시 우리가 처벌하겠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소폭 회복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럼 최근 바로 어제 이 주가가 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줬냐? 바로 이 국내 최초로 미국의 제네릭 무균 저만제 술주 소식에 주가가 미친 듯한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최근 주가가 많이 회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아직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또 밸류 상태도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. 제가 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던 이슈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, 이 저만제 FDA 승인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그 이유가 눈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자가 적고 고수익을 내는 틈새 시장이다. 그만큼 삼청당 제약이 부각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. 이제 허가증을 발행하기 전에 제품의 수입을 승인해주는 이제 절차를 받았는데요. 이 품목 허가 이슈로 우리가 또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품질 테스트를 완료 후에 5월 10일부터 이 미국에 수출한다고 합니다. 이로 인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70% 달성할 거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. 이런 기대감이 더 크게 부각될 수가 있고, 물론 실적이 나와봐야 우리가 좀 알겠지만 이런 부분 만약에 실적이 나오면 제가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 환율이 미친 듯이 오고 있습니다. 이 대략 1달러에 약 1,400원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, 이 매출 이 규모는 이 환율이 올라갈수록 삼청당 제약 측도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증시에는 좋지는 않지만 삼청당 제약 측에서 이익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또 참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여기서 과연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냐? 바로 품목 추가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될 수 있다. 이런 이슈가 나올 수가 있고,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 미국 FDA 승인을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.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이유가 삼청당 제약은
이 과거 2023년부터 이미 유럽에 이 녹내장 저만제 관련해서 공급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. 공급을 하다가 그다음 이 아일리아로 넘어가서 아일리아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고, 그럼 현재 미국 FDA 승인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MRI 조영제처럼 이 품목주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미국 제네리 시장 같은 경우 이제 고영제, 주사제 쪽 업체는 굉장히 많아요. 많지만 이 저만제 관련해서는 거의 없다. 그래서 삼성당제약이 이 측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과거의 IR 자료를 우리가 보시면 이제 오리지널 99% 시장에 이 퍼스틱 제네릭으로 출시를 했어요. 2016년에 이제 계약을 맺어서 최초 계약 이 10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BPI 그리고 계약을 체결을 맺은 이 파트너사의 매출액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현재 이 계약사들의 매출액을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이 삼성당 제약 측이 과거 매출액이 1,458억과 영업이익 1,010억을 기록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. 근데 이 관련해서는 모두 다 이 수년 전 계약이고 이 정정고시는 지속 중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코로나 이슈로 이 생산지, 현지 시설이 좀 지연 등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이 문제도 해결이 됐고, 또 예상 수치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이 최근 계약 맺은 부분과 이 환율 기준도 우리가 따져봤을 때 이 수익 구조 역시 이제 매출 총이익의 이 이익 배분제로 현재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단순 10년 규모로 봤을 때 대략 규모가 1조 이 7,300억이 됩니다. 이제 이 수치는 제가 이 파트너사의 매출을 제가 비교한 영상이니까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왜 과연 1조 7,300억인지. 그럼 여기서 10년치로 나누게 된다 하면 연 1,739억 매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물론 이 영업이익, 이 OPM 수치는 아직 판단할 수 없지만 기존 영업이익 70% 이상 예상해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도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무엇보다 삼성당 제약은 이 아일리아로 좀 더 크게 부각이 됐는데요. 이 임상 3선과 그리고 유럽스커는 2025년 11월 만료이기 때문에 이때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대표적으로 리제놀론과 바이렐이 있는데요. 이 바이렐과 리제놀론 실적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.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비교를 해봤어요. 이제 2023년 같은 경우 이제 토탈 두 기업밖에 없어가지고 토탈 17조 1천억 규모이고 2022년 봤을 때는 토탈 17조 규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제 캡처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미국 독점권 올해 6월 만료고 유럽 물질 토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11월 만료 예정이기 때문에 또 이 시장 규모를 봤을 때도 2031년까지 275억 달러로 하나 37조가 되는 이 규모로 커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 삼성당 제약이 먼저 상업화를 해서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기존 바이오 시밀러가 도입이 되면 시간에 따라 이 오리지널 당 비용이 보이시는 것처럼 18 그리고 50% 가까이 하락이 된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 제가 이 수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. 또 이 아일리아 시장 규모 전망을 봤을 때도 이 바이오 시밀러들이 이제 투입한 예상치입니다. 이제 2025년이 아니라 이제 2026년부터 진입에 가정하겠죠. 왜냐 2025년 말에 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. 그럼 2026년 341억 달러로 제가 한번 예상 수치를 계산을 해본다면 이제 오리지널 당 비용이 18에서 50% 하락이 된다 했잖아요. 보통 출시 3년이면 약 30% 정도 약값 이나 예상 수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수치를 한번 비교를 해 봤을 때 아까 26년 예상 수치가 341억 달러였고 여기서 30%를 봤으면 이 12조 7,300억 정도 규모가 된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, 그 중에서 이 바이오 시밀러가 시장의 60%를 침투하는 모습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. 그럼 보수적으로 이 반 30%를 예상 수치로 잡아봤을 때 그러면 약 3조 8,200억 시장에서 좀 뽐낼 수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기존 이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이 바이오 시밀러가 첫 약을 보였을 때
이 초기 신약이 약 40% 정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제 기존 오리지널 약보다 이 값싸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이런 등장한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? 새로 등장한 인물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 40% 정도를 차지했는데요. 이 부분은 이제 다른 경쟁사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경쟁사가 생기게 된다면 이 수치는 또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시장 규모를 봤을 때 1조 5,277억 시장이에요. 여기서 이제 OPM, 이제 영업이익률을 적용할 때 이제 적용률이 이 캐나다 아포텍스와 이제 50에서 55% 이제 계약 체결을 한다 했잖아요. 그럼 영업이익은 대략 이 정도 되는 규모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근데 물론 경쟁사가 많아지면 약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영업이익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계약 규모로 이익을 추정해 봤을 때 일본 10년 치료 예상에서 1조 6천억, 캐나다 10년 2조 2천억, 그리고 유럽과 이제 계약된 5개국 최소 1조 5천억, 그리고 시장 점유율 30%로 잡아봤을 때 10개국 완료 시 유럽 10년 5조치 예상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2년 예상 매출액 1조 4,800억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미국은 아직 FDA 승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FDA 승인까지 받게 된다면 매출액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OPM 50에서 55% 적용 시 이 예상 매출액이 비슷한 만큼 영업이익도 이 정도 수치에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최근에 이 급격한 상승에 있어서 과거의 매물 우리가 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. 그럼에도 제가 이 정도 예상 수치, 죄송합니다. 이 예상 수치를 생각해서 지지라인 다 말씀을 드렸어요. 이 지지라인 대부분 다 받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, 왜 이 부분이 이제 지지라인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, 자, 이렇게 볼게요. 잘 보이시죠?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 과거의 저항 라인,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과거의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겠다 예상을 해봤고, 이 과거의 지속적인 저항 라인 이 구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해봤습니다. 과거에 매물대가 없고 이 과거에 이 두 가지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,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한번 가정으로 삼아봤고, 무엇보다 21선 힘을 지속적으로 지지받으면서 크게 상승했던 이력이기 때문에 21선도 굉장히 중요하다. 21선 만약에 이탈하게 될 시 21선이 또 저항선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오늘 금일 어제 이렇게 좋은 소식에 있었어도 주가가 왜 바로 떨어지느냐? 이 이스라엘과 이란,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조정을 받고, 이 미국 증시도 조정을 받고, 이 조정을 받음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가가 하락하는 거지 이 기업 가치가 훼손된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주가가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. 물론 이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만 이 문제가 또 언제 해결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. 이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일리아로 주가가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이 예상 매출액 1조 7천억 가량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. 근데 현재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우리가 실적 부분을 봤을 때 보이시는 것처럼 이 매출액이 1927억이고,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이 정도 수치지만 이 시가총액 자체가 현재 2조 3천억 정도 돼요. 시가총액이. 이 굉장히 높은 밸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 바이오 기업이 성장주이고 미래를 먹고 사는 만큼 이런 부분 굉장히 이 밸류를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, 이 아일리아 예상 매출액은 2026년부터 잡힐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미래 예상치를 대부분 가져왔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이 시장 점유율은 더 큰 폭으로 커질 수가 있고, 미국 FDA 소식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대치가 더 크게 반영될 수도 있지만, 현재 주가와 이 밸류를 봤을 때는 2026년 미래를 한 번에 가져왔고, 그만큼 이 아일리아에 대해서 이슈가 좀 큰 타격을 받았을 때 주가의 하락 요인이 크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
삼청당 제약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삼청당 제약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